우리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SM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PSM하고 사실은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이 근거 자체가 SMS 같은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정유생산본부 RFCC 2공장, 우리 RFCC 공정팀, 그다음에 RFCC 2팀, 타랑 3팀, 마지막에 아클레이션까지 해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동석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안방환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 정상용 수석님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현대석유화학의 엔지니어로 오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는 이 평가 제도를 가스안전공사에 계실 때 직접 이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당초에 이런 체크리스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가능한 한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낱낱이 지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또 바람직한 자체 평가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팀에 있는 팀장님들 또 리더님들 그리고 EHS 담당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제 RFCC 2팀에서부터 ERU 팀까지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SMS에 대해서 소개드리기 전에 그 조금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진행했던 SMS는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PSM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부처가 다릅니다. SMS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PSM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예, 즉 심사는 이제 KGS 한국가스안전공사냐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이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내용이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불편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뭐 법적인 근거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한 항목은 이제 숫자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MS 같은 경우에는 전체 428개 항목이고 PSM 같은 경우에는 162개 항목. 평가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에도 SMS는 A, B, C, D로 구분을 합니다. PSM 같은 경우에는 P등급, S등급, N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을 하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SMS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등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 이게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에서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PSM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항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SMS 같은 경우에는 면담, 서류 확인 포함해서 전체 428개 항목이고 배점은 8,770점. 이제 이걸 가중치로 환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PSM 같은 경우에는 전체 162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1,620점, 역시 가중치를 근거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SM과 SMS에 관련된 면담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도 경영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전요원까지 SMS에 대한 면담 항목이 배점에 따라서 기준이 있고 PSM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 SM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면담에 대한 배점은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0% 정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도 PSM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SMS를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또 우리 PSM 같은 경우 P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S등급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이제 RFCC 2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해서 14개까지 총 14개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RFCC 2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발견된 발견 건수가 총 2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개 중에는 여기 이제 위험 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이 있고 2, 3, 4, 5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에 관련된 차이는 원래 SMS는 이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심사를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실행에 대한 제안을 드릴 때, 실행에 대한 제안을 드릴 때 때로는 이런 발견 건수에 대해서 즉시 진행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장기간 가져가도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험도 부분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게 있고 위험도가 낮은 게 있겠죠. 이걸 이제 매트릭스로 구분해서 만약에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야 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것. 그다음에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도 낮고 좀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도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레벨 5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전체 24개 중에 레벨 1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요. 레벨 2 15개, 레벨 3 5개, 그다음에 레벨 4 4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소개드렸던 레벨 1에서부터 레벨 4, 5까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레벨 1은 아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 내용은 레벨 2인데, 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 그 보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 레벨 3, 레벨 5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이제 평가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각 항목당 배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좀 이렇게 까다롭게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 SO일이 그동안 너무 준비도 많이 하고 사실은 PSM과 관련돼 가지고 충분한 사전 뭐 평가도 많이 하고 있고 자체 평가도 많이 하고 있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타랑 3팀이 89.6, 그다음에 RFCC 2팀이 88.7, 알클레이션 2팀이 91.3, 그다음에 ERU 팀이 89.3 이렇게 저희들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점수에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면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담도 이제 경영청에서부터 운전요원까지 면담 항목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는 면담을 직접 진행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면담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하고 계시는 그 이제 기록물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점수는 타랑 3팀, RFCC 2팀 각각 해서 아클레이션 2팀이 그 A 등급, 그다음에 타랑 3팀, RFCC 2팀, 그리고 ERU 팀 같은 경우에는 B 등급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요 이제 전체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2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엑셀 체크리스트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기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더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하지만 그래프상에 잠깐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타랑 3팀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타랑 상팀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공통적인 내용입니다만 우리 그 SMS에 보면은 그 경영청 다시 말해 공장장입니다. 경영청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이라든지 훈련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록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평가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 그 공장장님한테는 종합적으로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교육 결과는 팀장 정결로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떨어지는 게 이렇게 그래프로서는 조금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RFCC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RFCC 이 팀 같은 경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는 이제 아큐레이션 이 팀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도 뭐 앞에 RFCC하고 비슷하게 안전관리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이렇게 이제 떨어져 보이죠. 떨어져 보이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가능한 한 이 체크리스트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관리자, 예를 들면 아킬레이션 쪽에서는 우정한 그 과장님, 그다음에 김문수 주임님 이런 분들이 그 안전관리자입니다. 근데 실제 이 안전관리자분들은 교대 근무를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법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이런 그 안전 담당 안전관리자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교대 관리자하고는 뭔가 조금 갭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조금 떨어져 보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RU 팀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교육훈련 쪽이 조금 이렇게 낮게 보이는 이 부분. 사실은 뭐 제가 이제 팀별로 설명을 드리지만 대부분은 다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어,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는 SMS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교육훈련이라고 하면 PSM 교육이 아니고 SMS에 관련된 교육이잖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은 PSM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육 부분이 체크리스트에서 정해놓은 점수보다 조금 떨어진 부분, 그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항목별에 관련된 보안 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공통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팀별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통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경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평가가 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RFCC 이 공장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통 부분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에 관련된 투자 항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회사보다도 우리 S-오일이 안전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체크리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자료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2022년, 2023년 안전에 관련된 투자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투자 금액이 있었다. 이래서 점수가 발견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4등급 이제 레벨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안전 투자비에 대한 분리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산에 관련돼서는 SOL 기획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전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반 수선비라든지 현장 소모품비로 해서 안전 투자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권고 드리는 내용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전체 계정 과목에서 별도로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대기업들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야만이 나중에 이렇게 분석하기도 사실은 편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적인 교육훈련 자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전관리자가 보면 현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안전교육, 다시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코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내 강사 자격 과정,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고 조사 시의 근본 원인 규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든 사건 사고라든지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체계라고도 이야기할 때 PDCA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체크와 액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요 근본 원인 찾는 부분들입니다. 그 현재 그 SO일 안에서 하고 있는 그 근본 원인 찾는 방법이 나름대로는 그 스캇 차트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그 인정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SO일에서 컨설팅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원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근본 원인을 계속해서 뭔가 거꾸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스카 차트에 있는 항목들 중심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원인 파악에 대한 깊이가 좀 더 부족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희들은 QC 기법 중에 포엠이라든지 특성 요인도라든지 5Y라든지 8D 리포트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원인 분석 기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인데요. 이 부분 정현님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예, KMPC 정상영입니다. 다들 그 심사 받으실 때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 그 이제 그 SMS 체크리스트 자체가 대부분 시스템 구축의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점수가 잘 나오신 게 우리가 갖춰야 될 시스템, 절차, 문서, 교육 이런 것들이 워낙 잘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실행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그 평가 결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해야지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CA를 실행하고 이 CA 결과에 따라서 비상 대피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하고 계신데 단지 약간 아쉬웠던 점이 생산팀에서 비상 대피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 정량적 위험성 평가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우리 일부에서 지원된 그 수치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팀에서는 아예 CA 레포트가 없이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부서가 좀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팀에서 CA 리포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 대피 훈련 시나리오를 개정했으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공고를 드립니다. 그두 번째는 우리 각 팀에 이제 SH 그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현장에다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하고 계신데 이제 신규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스템, ERS 시스템이나 스마트 P&ID, 우리의 공정 안전 자료가 물론 출력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자료들이 우리 시스템에서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저희 SMS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직원들이 그런 것, 우리의 자료들이 ERS 시스템이나 스마트 P&ID 시스템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SH 그 담당자가 되면은 우리가 잘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결과 보고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종합적 안전관리 확인 평가표 7.8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경영청까지 보고하라라고 하는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팀장 정결로 진행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입장하고는 조금 이제 갭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은 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에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평가가 많이 있어요. PSM도 있고 SMS도 있고 또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워크스루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각각 항목별로 해서 조치는 잘 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각각.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뭔가 이 마스터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 팀에 방문했을 때 이 팀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리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내용으로 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각각의 항목들은 잘 되고 있지만은 팀장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현재 우리 팀에서 개선을 해야 된 현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완료된 것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련된 전체적인 마스터 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드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상용 위원님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제가 발견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발견상 우리 SOE에서 너무 많은 시스템의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연료 자료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 발견사항이 한두 개 있었어도 점수가 높게 나왔던 것이 대부분 일부, 진짜 아주 극히 일부가 안 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잘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타당 상팀에서 그 변경 관리 후속 조치로서 우리가 교육 실시 후에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동전 점검에 그 이제 노후나 NA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교육 실시 후에 교육 이제 서명이 좀 안 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동전 점검에서 수업 시험은 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RT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표현보다는 실제로는 예스라고 대체로 RT로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공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인허가 때 이제 플레어 로드 서머리를 다 이제 가스안전공사나 안전공단에 제출하시죠. 요즘 이제 그 플레어 로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추세인데 그래서 우리 SOL도 플레어 로드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파이어 케이스, 블록 케이스, 뭐 서머 익스펜션 케이스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관리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우리가 PSA가 추가될 때마다 이런 것이 플레어에 맥스 로드에 우리가 화이어 케이스로 돼 있으면 화이어 케이스는 로드를 안 주더라도 우리가 블록 케이스다. 그러면 블록 케이스의 토탈량을 증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타당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PSA 추가 설치에 대해서 플레어 로드에 대해서 검토하기도 표시가 돼 있었어요. 표시가 돼 있었는데 첨부 자료가 보니까 이것을 플레이로드에 영향이 안 받는다는 결론보다 그냥 애초에 만들어진 플레이로드 서머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PSV 추가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작성한 플레이로드 서머리에 변경에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서 더 관리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 이제 그 생산팀이다 보니까 중요한 이제 로직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직하면 우리가 공정하면은 공정 P&ID를 중시하듯이 로직하면은 로직 다이아그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변경 관리 항목의 단계에서 로직이 변경됐는데 로직 다이아그램이 변경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교육 자료에서 활동하는 것은 로직 다이아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변경이 될 때, 로직이 변경될 때, 로직, 인터 로직 다이어그램의 변경 필요성도 검토해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타당 상팀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23년도 실시된 공정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 사항 중 많은 것들은 이제 팔로우하고 계셨는데 일부 사항 확인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 개선 조치 두 건 알람 변경을 이것을 변경 관리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고요. 또 이제 완료 처리는 포터블 워터 운전 매뉴얼이 개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반영됐음을 확인하는 운전 매뉴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넘버 2 RFCC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가동전 점검 문제인데요. 가동전 점검 첫 번째 PSV 설치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yes, no, NA로 표기하게 되는데 NA 표기 없이 그냥 블랭크로 된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적 점검표가 약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yes면 yes, no면 no, NA면 NA 표기해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검사표를 보니까 우리 생산팀에서는 잘 하셨는데 검사팀이 설계팀에서 실시된 사항이 마킹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PSA 보니까 플레이어 양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양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탈 플레이어 케이스, 맥스 케이스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케이스마다의 그 이제 합성값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별 설치에 관련돼서 이런 플레이어 로드가 어느 아까 말씀드린 뭐 파이어 케이스라든지 서머 엑스펜션 케이스, 블록 케이스 각각의 리스트에 추가돼 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공정안전 자료 이제 PSV 이제 안전 밸브 및 파일핀 사용하고 거기에 보면은 배출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뭐 서멀 익스펜션, 파이어, 블로케이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공정안전 자료의 배출 사유하고 실제 데이터 시트의 배출 사유하고 약간 상이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간단한 거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워낙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이는 인터널 로직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DCS 상에서 움직이는 DCS 로직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DCS 로직 프로그램도 우리 공식 도면처럼 리비전 관리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명 자료는 아주 잘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 도면처럼 관리되는 그런 공식 자료가 아니고 설명 자료로서 그것이 만들어서 첨부가 됐습니다. 이런 변경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틀림없이 DCS 로직에 관한 우리 다이아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공정안전 자료에 로우 데이터에 첨부돼서 여기서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우리 고압가스 자율 점검표인데요. 이것도 뭐 약간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RFCC가 우리 고압가스 SMS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만 또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 고압가스 자율 점검표, 자율 점검표는 단위 시설별, 단위 플랜트별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계기실, 우리 이제 점검표상에는 계기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해당 없음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건 다른 팀에서 체크한다고 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나오면은 이게 RFCC 이 팀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대상에 따라서 컨트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다 해당 없음이 아니고 가동정 점검에서 표시를 하셔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안전밸브 그러니까 긴급 차단 밸브 작동 시험이 여러 팀에서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 공정안전 제도에 이제 뭐 안전밸브 파킹 테스트 기록이라든지 긴급 차단 밸브 작동 시험 기록 이런 이제 기록들을 대부분 이제 TA 끝난 다음에 정기부시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다들 받아서 관리하고 계신데 우리 RFCC 이 팀에서는 이 자료가 뭐 어디에 있었겠지만은 제가 그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긴급 차단 밸브 작동 시험 기록이 우리 RFCC 이 팀에 전달됐음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비상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안방한 위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안방한 위원 지금 그 마이크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RFC 7팀에 대해, RFCC 2팀에 대해서 비상훈련에 총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비상연락체계나 통신체계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비상체계는 그런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신 것을 권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아킬레이션 이 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고가 한 번 있어서 그런지 아주 많은 공정안전 자를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심사하다가 우리 작업 허가서 발행하고 우리 JS, 우리 SOE는 모든 작업 허가서에 JS가 첨부되기 때문에 그거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봤습니다. 근데 받아 보니까 딱 한 건이 우리 이제 베이스 플레이팅 커팅 작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콜드 하팅 작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첨부된 JS를 내용을 봤더니 배관 교체 플랜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찾아봤더니 우리 알킬레이션 2팀의 JS인 자료는 없고요. 우리 정비팀의 JS 중에서는 콜드 커팅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협력업체가 첨부하는 거지만은 협력업체에서 이 작업에 타당한 JS를 첨부해서 작업 전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ERU 팀이 되겠습니다. ERU 팀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그 아까도 검사팀, 뭐 생산팀, 설계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동적 점검표에 아무 yes, no, NA 마킹 없이 그냥 블랭크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 생산팀 항목에서도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이게 해당 있으면은 해당 있다고 yes, 그리고 시정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다음 이제 장치 데이터 업로드 관계인데 이제 스마트 P&ID 쪽인데요. 우리가 변경 관리가 일어날 때 변경 관리 첨부물에는 다 변경된 우리 공정안전 자료가 첨부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활동할 때는 스마트 P&ID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변경이 완료되고 변경된 그런 자료들이 일부가 아직 우리 스마트 P&ID에 업로드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 열교환기 그 튜브 재질이 변경됐는데요. 이런 튜브 재질의 변경이 우리 스마트 P&ID에 있는 이 포털 자료에 있는 우리의 최신 로 데이터와 확인을 했는데 아직 로 데이터는 그 변경이 돼서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변경 관리가 다 끝난 다음에 빨리 우리 이제 이런 관리팀에서 이런 걸 관리한 팀에서 빨리 업로드 돼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도 자율검사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ERU 3팀 경우에 이제 플레이어 스택하고 저장 탱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해당 없음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ERU 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기보 시에 실시된 긴급 차단 밸브가 확인하기 힘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약간 근데 그 안전벨브 작동 시험을 딱 보다 보니까 그 작동 시험 그 검사표상에 틀림없이 리크가 된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밑에 쭉 보니까 최종은 또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안전벨브 거의 100개 가까이 하셨는데 이 하나만 우리 테스트 결과에는 리크라고 해놓고 밑에 하단에 테스트 결과에는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벨브 작동 시험 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시정을 받으시고 최신 자료로 다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제 다른 팀 마찬가지인데요. 공정 위험성 평가 도출된 사항 후속 조치 확인한 단계에서 많은 사항은 다 잘하고 계셨는데 일부 H10289 운전 매뉴얼 수정과 DCS 알람 3건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이거 보안상 근거 자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 주세요. 예. 예, 그다음에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SOD, 제가 이제 많은 화학 공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는데 참 현장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표시라든지 현장의 안전 조치가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타당 3팀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지하 이렇게 뒤치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카바를 열지 말라는 표식이 다 돼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 그 스위치 카바에는 시건 장치를 해가지고 함부로 지나다니면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것도 약간 이제 잘한 사항인데 우리 전기 보수염상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항상 보다 보니까 이 설비나 이런 장치 밸브들이 테스트되는지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이것은 전기 보수 시에 완료된 사항이라고 태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케미칼 하향 라인에 아예 처음부터 그 입출 라인에 그 밀봉을 하고 락을 채움으로써 사전에 그 오류에 의한 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RFCC 이틈에 엘리베이터 타다가 확인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 각 층마다 모든 설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규 직원이나 아니면 비상시에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각 층마다 어떤 설비가 있는지 이렇게 목록해가지고 부착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주요 설비에 대해서 현장에다가 조작 방법 등을 비치해가지고 물론 운전 절차서도 있지만은 현장에다 비치해가지고 비상시에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부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아킬레이션 팀 같은 경우 이제 황산 취급 지역이 있는데 아예 저렇게 그 접근 금지망을 쳐가지고 허가된 사람 외에는 절대 작업자도 그 통로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항산 염산 취급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알리 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알리 팀도 예전에 있었던 현장 사고 사례를 현장에 부착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 설비에 대해서 조작 방법을 부착해내가지고 비상시에 우리 작업자들이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예, 그 마지막에 관련된 내용은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안 예, 대표님 마이크.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봤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뭐 너무 잘하고 계시는 데서 저희들이 뭔가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용 위원님하고 가능한 한 작은 부분이라도 미세한 부분이라도 뭔가 개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찾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 재원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JTS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사가 그 이제 적격성이죠. 이게 역량에 관련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 JTS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우리 SH 관리원에 대해서도 이 JTS를 도입하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SM이나 SMS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누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경험도 현장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 이걸 해야 되지. 뭐 현장에서 지금 올라와서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이 이거 심사를 대응하다 보니까 실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응을 잘못해서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 SH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이 JTS 제도를 통해서 역량을 확보한 분이 심사 담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SOED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세요. 모든 자료를 다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최신 자료를 다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단지 제가 이제 심사하다가 느낀 사항인데 이것이 시스템에서 특히 뭐 스마트 P&ID나 이런 이제 ERC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그리고 열람할 때 너무 많은 시간, 그러니까 락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도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런 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형태로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관리하면 이것이 최신 본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휴먼에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좀 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하면 이 시스템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로딩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저 발견사항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변경 관리는 진짜 잘하고 계세요. 근데 변경 관리에서 모든 변경사항 데이터가 다 올라가 있고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이런 변경에서 그 리비전 자료들이 빨리 우리 시스템에 최신 자료를 모아놓는 그 부분에다가 업로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약간 업로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팀, 정무팀, 뭐 공무팀 다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팀에서 빨리 활용할 수 있게 변경된 자료를 빨리 최신 자료로 업로드 해 주셨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표현은 안 했지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터너 그 작동 시험을 TA 때마다 하셨을 겁니다. 정기부수 때. 근데 우리가 이 절차가 우리 SIC 그 절차로 넘어가면서 SIS는 중요 시스템, 그러니까 중요 설 밸브에 대해서 중요 이제 SI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인터라 그 이제 작동 시험이 아닌 일부 스트로크 체크, 일부 중요한 우리 DCS 라인, 레이던더트 체크 이런 걸 위주로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이제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 하시는 건 더 당연하고 우리가 인프라 부분이
작동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하셨던 우리 인프라 작동 시험을 다시 조금 힘드시더라도 추가로 반영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저희들이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은 그 우리 주간 부서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시는 두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